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정비 기능사 그리고 기사, 이 두 벽을 넘게 할 동반자 쾌남 유영석입니다. 저 또한 같이 공부하는 입장이기에 여러분과 같은 눈높이로 설명하고 이해하려는 것이 이번 동영상의 취지입니다. 외워야 할 것도 많고 이해해 나가야 할 것도 매우 많은 분야인 만큼 최대한 재미지게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시간이니만큼 익숙해져야 할 기본 단어 그리고 출제 문제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 사항이라고 써있네요. 이제 세부적으로 간단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과 운동의 관계, 힘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힘은 F는 MA라고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물리 시간 때 배웠던 겁니다. F는 MA, M 질량이라고 하고 A 가속도라고 하죠. 그래서 질량이 크면 클수록 힘은 증가하고요. 가속도가 크면 클수록 힘도 증가합니다. 소위 말하는 정비례라고 하죠. 커진 만큼 커집니다. 그렇죠? 두 번째 1을 보겠습니다. 간단한 내용들이니까 빨리빨리 하고 넘어갈 거예요. 1. 어떤 물체의 힘이 작용하여 길이의 변이가 있을 때 1이라고 합니다. 단위로 보면 미터 킬로그램 중 미터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기는 그대로 읽었지만 1이라는 게 어떤 거다? 내가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움직이면서 솔직히 땀을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땀. 내가 움직이면서 운동을 해요. 내가 운동장 3바퀴를 뛰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있는 시점에서 한 바퀴를 뛰었다고 하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바퀴 돌 수도 있겠지만 100m 달리기라고 했을 때 어느 출발점에서 끝 종점까지 나에게는 움직인 거리, 즉 변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한 일이 얼마만큼 있다라고 규정 지을 수가 있어요. 3번 일률입니다. 단위 시간당 한 일의 양, 즉 마력이라고 합니다. 75kg 중 미터 퍼 세크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일률이고요. 마력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나왔는데 뒷부분에서 배울 거예요. 역마력도 있고요. 지시마력, 제동마력, 그리고 불마력이라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배울 거지만 지금은 우선 기본 단어에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힘, 일률이 간단하게 어떤 거다. 특히 일률 같은 경우는 단위 시간당 한 일의 양, 내가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만큼 내가 얼마만큼의 일을 했느냐. 당연히 적은 시간 동안 많은 일을 했으면 일의 효율성이 좋지요. 그래서 일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2번 열과 일 및 에너지와의 관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 에너지가 먼저 있네요. 열 에너지가 무엇이냐? 여기서 보면 역학적 에너지도 나오고요. 나중에는 열 에너지가 잃는 에너지, 온도 변화에 얻는 에너지,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문제책을 보면 열이 갖고 있는 일의 양이며 1줄은 0.24 칼로리다. 1칼로리는 얼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교재를 봤을 경우에는 무슨 단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온도 변화, 그리고 물체가 얻거나 잃는 에너지,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명해 주는 곳이 열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열 에너지를 쓰는 경우가 어떤 거다? 난방, 조리할 때도 쓰고요. 온수, 물을 데우죠. 이럴 경우에 열 에너지라는 걸 가장 많이 쓰는데, 이거를 계산하고 숫자로 써준 게 1줄, 그리고 열이 갖고 있는 건데 1줄은 0.24 칼로리다. 1칼로리는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다는 겁니다. 알겠죠? 2번 위치 에너지입니다.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떨어지면서 하는 일을 위치 에너지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쉽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과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고 17층에서 떨어지고 낮은 곳 한 0.5m, 아니 10cm라고 하죠. 10cm 정도 되는 높이에서 떨어졌어요.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사과는 빡살이 납니다. 하지만 낮은 곳에서 떨어지면 멍 정도만 들지요. 그죠? 여기서 나타나는 게 위치 에너지라는 겁니다.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낮으면 낮을수록 어떻습니까?
위치 에너지, 즉 위치에 따라서 에너지가 생기는 정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물체에 가해지는 게 달라요. 또 다른 예로 들자면 엘리베이터라고 생각해 볼게요. 엘리베이터가 17층에 있다고 치고 아니면 1층에 있다고 칩시다. 그럼 위치 에너지가 누가 더 클까요? 당연히 17층이 더 큽니다.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더 높이 있으면 있을수록 위치 에너지가 더 강력하다는 겁니다. 매우 파워풀해요. 슈퍼 파워. 그렇죠? 이렇다는 걸 말씀드리면 되고, 그 밑에 운동 에너지가 있습니다. 운동 에너지가 무엇이냐? 여기서 말을 의거하면 운동하는 물체는 그 물체가 정지할 때까지 다른 물체에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서는 요걸 보시면 돼요. 운동 에너지가 무엇이다?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해서 질량이 크면 클수록 운동 에너지가 커요. 당연히 속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에너지가 더 커져요. 알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선풍기, 자동차, 뭐 풍차도 있고요. 바람으로서 이제 영향을 받으니까. 아니면 풍력 발전기라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내 손목을 돌려요. 아니면 손운동을 해요. 이런 속도에 따라서 내가 손을 돌리는 속도, 아니면 선풍기가 돌아가는 속도, 이런 거에 따라서 운동 에너지가 크다, 작다가 판별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4번 속도가 있어요. 뭐 속도는 단위 시간당 이동한 거리라고 해서 미터 퍼 세크 또는 킬로미터 아워라고 이렇게 놓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간당 내가 이동한 거리, 내가 1분에 100m 간 거랑 1분에 10m 간 거, 엄연히 속도가 다릅니다. 내가 1분에 100m를 가면 많이 간 거지만 1분에 10m밖에 못 갔으면 정말 조금 간 거죠. 이걸로 속도를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5번 가속도가 있어요. 가속도라는 게 뭐냐?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즉 속도가 변화가 있어요. 뭐 지금은 속도가 10이었는데 맨 마지막에 내가 달리기를 할 때 맨 끝에 봤더니 한 50이라는 속도로 갔어요. 속도가 변화가 됐죠, 그죠? 그럴 경우 가속도라고 해서 속도의 변화량을 걸린 시간으로 나눠준 거, 이게 가속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6번 회전수를 갈게요. 분당 회전수라고 해서 RPM, 이제 뒤에서 지시마력, 뭐 제동마력 이런 거 할 때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분당 회전수라고 해서 자동차 가지고 가신 분 더 잘할 거예요. 분당 얼마큼 이렇게 돌아가냐. 아니면 선풍기 같은 경우도 회전수가 훨씬 많겠죠. 뭐 약풍, 미풍, 그리고 강풍 이렇게 났을 때 회전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분당 회전수 RPM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7번 온도라고 되어 있어요. 뭐 섭씨 온도, 화씨 온도, 절대 온도가 되어 있는데 여기 밑에 보면 살짝 공식이 써 있어요. 켈빈도 있고요, 화씨도 있고요. 많아요. 이걸 가지고 도씨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 세 가지에 관련된 공식을 외우는 건 참 좋아요. 하지만 이 공식을 지금 당장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공식을 기반으로 나중에 뒤에서 풀 수 있는 거는 직접적으로 제가 풀어드릴 거예요. 함께 푸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섭씨 온도, 화씨 온도, 절대 온도까지 끝났고요. 그 다음 자동차 공학에 쓰이는 단위가 있어요. 이거 단위는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뭐 단위계도 있고요. 미터법, 기본 단위에서 미터법, 야드 파운드법, 그래서 CGS 단위계, MKS 단위계, 그리고 FPS 단위계, 단위계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이 단위계가 나눠진다는 거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냥 요 정도로 나눠진다 라고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당연히 여기 CGS죠, 그죠? CGS. 그래서 CGS 단위계가 되고요. 미터, 킬로그램, 세크 이렇게 해서 MKS 단위계로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FPS 또한 마찬가지로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밑에 써 있습니다. 미터법이라고 하면 한국과 일본에서 사용되고요. 야드 파운드법은 미국과 영국 등에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나라별로 사용하는 게 다르다. 이게 바로 조금 이따 배울 역마력과 불마력, 요거의 차이점이니까 알아두세요. 나라별로 사용되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미터법을 사용하는 게 따로 있고 야드 파운드법을 사용하는 나라가 따로 있다.
뒤에도 마력도 또한 다르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량과 중량을 갑니다. 질량과 중량. 질량은 뭐다? 어느 장소에도 달라질 수 없는 물질 고유의 양입니다. 제가 몸무게가 비밀인데 이거 말을 해야 되나요? 몸이 되게 좋아요. 제가 키가 한 185에 몸무게가 한 70, 한 5kg. 복근도 있고요. 얼굴도 잘생겼어요. 장난 아닙니다. 이렇게 인터넷상이니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말씀은 드릴 수 없고요. 그렇게 상상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여튼 제가 질량이라고 하면 어떤 거다? 달에 서 있든 제가 지금 몸이 완벽하게 좋죠. 75kg 딱 몸무게 75kg인데 제가 지금 질량이라 치면 뭐다? 변하지 않는다고 했죠. 달에 서 있든 여기 지금 지구에 서 있든 변한다 안 변한다? 제 고유의 저기는 거시기는 안 변해요. 거시기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중량이 어떤 거다? 제가 기본적인 무게라고 하죠. 제 몸무게 75kg을 어떻게 합니까? 지구에서 75kg인데 달에서는 75의 6분의 1, 한 12.5 나옵니다. 12.5kg. 암산이 상당히 빠릅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여튼 지구랑 달 두 곳에서 무게가 변한다. 즉 중량이 변하죠. 그죠? 이거를 중량, 무게, 변화되는 값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질량은 어떤 거다? 어느 해성을 가든 달에 있든 지구에 있든 태양에 있든 내가 태양의 위에 올라서 있든 절대 불변의 법칙 변하지 않는 게 바로 질량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두 개 차이점 말씀드렸고요. 밑에 보면 중량은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그래서 이 W는 mg, 1kg은 9.8m/s 제곱, 이걸 9.8N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건데, 이런 거는 직접 눈으로 한번 보면서 외워두셔야 돼요. 이건 제가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 일반적으로 단위를 암기할 경우는 직접 여러분께서 여러 번 써보셔야 되고 입에 배일 때까지 말씀을 해보셔야 돼요. 1kg 중 이건 어떤 거다? 9.8N. 1kg 중 곱하기 미터는 9.8N 곱하기 미터. 즉 뉴턴미터는 줄로 바꿀 수 있다. 이런 거를 계속 입에 마르고 닳도록 계속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단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던 어떤 겁니까? 이게 마력입니다. 마력. 역마력, 불마력 되게 많아요. 그죠? 되게 많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1HP 역마력입니다. 1HP 역마력이에요. 지금. 그리고 불마력 1PS라고 되어 있어요. 단위가 어떻습니까? kg 중 m/s. 얘는 kg m/s라고 되어 있죠.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역마력과 불마력은 같은 건데, 같은 마력인데 사용하는 곳마다 달라진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선 역마력으로 사용하고 어떤 곳에는 그냥 불마력으로 사용한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마력은 76, 745W 정도 나온다. W 정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직접적으로 문제가 자주 나오는 지시마력과 제동마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시마력은 엔진 실린더 내 폭발 압력을 직접 측정한 마력입니다. 엔진 실린더 내 폭발 압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동마력은 무엇이다? 크랭크 축에서 실제로 변환되는 출력을 측정한 마력입니다. 즉 지시마력은 IHP라고 말씀드리고요. 제동마력은 밑에서 배우지만 BHP라고 돼요. 그래서 지시마력은 75 곱하기 60. 원래는 이렇게 100이 없습니다. 지금 다른 교재는 100이 안 돼 있어요. 그냥 단지 75 곱하기 60 분의 PALNR 이렇게 기호가 나타나 있는데, 제가 왜 100을 넣으냐면요, 100은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마다 다른데 단위가 미터가 아니라 센티미터로 문제를 푸는 경우가 꽤나 많아요. 그래서 곱하기 100, 조금 더 출제율이 빈도수가 많은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 곱하기 100을 써줬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비슷한 문제가 있으면 제가 조금 이따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시마력이 뭐다? 엔진 실린더.
지시 마력이보다 엔진 실린더. 외우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해요? 지실린더. 억지입니다. 억지로라도 외워야죠. 따라하세요. 그냥. 지시 마력 뭐? 엔진 실린더. 지실린더. 지실린더. 그래서 실린더 C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지실린더. 정말 억지입니다. 억지로라도 공부하면서 합시다. 어이없어도 웃으면 된 거죠. 웃으면 장땡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튼 지시 마력은 엔진 실린더에서 나오는 거고요. 제동 마력은요, 여기 실제동 마력, 이제동 마력 아닙니다. 김제동 마력 아닙니다. 그냥 제동 마력, 실제동 마력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실제로 크랭크죽에서 일어난 걸 제동 마력, 실제로 크랭크죽에서 일어난 걸 제동 마력입니다. 그래서 실제동 마력, 이거는 지실린더 마력, 지실린더 마력. 와, 센스가 터집니다. 감사합니다. 밑에 갈게요. 앞에서 했던 거를 간략하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지시마력은 IHP라고 해서 아까 PALNR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평균 유압력 곱하기 단면적 곱하기 행점 곱하기 회전수 곱하기 실린더수. 밑에는 75 곱하기 60인데 제가 100을 쓴 이유는 센티미터로 단위 변환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썼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제동 마력은 BHP라고 해서 원래는 75 곱하기 60분의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회전력 곱하기 회전수 라고 되어 있지만 어렵죠. 줄여봅시다. 얘를 계산해서 716이 나왔고요. 회전력 곱하기 회전수 나왔죠? 그래서 제동 마력은 716분의 회전력 곱하기 회전수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길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밑에 마찰 마력이라고 하나를 더 놔뒀는데 이거는 그냥 번외로 살짝만 짚어줄게요. 마찰 마력은 어떤 거다? 지시 마력 빼기 제동 마력이다. 마찰에 의해 손질되는 마력. 더 마찰 마력이 뭐예요? 마찰이 생긴 거예요. 내가 못 가게끔 기름칠 안 하면 마찰 삐걱삐걱하죠? 그죠? 뭐가 됐든 기계 같은 경우도 마찰, 소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마찰이 강하다는 거는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손실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찰 마력이라는 거는 지시 마력에서 제동 마력 빼준다는 겁니다. 뭐 나중에 한번 볼 수도 있겠지만 75분의 총 마찰력 곱하기 피스톤 평균 속도라는 거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다음 문제편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